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가 걔네는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이 없어지는 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대학을 잘 가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갔다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대학을 갈 때는 뭐 보고 선택해야 돼요? 뭐 보고 대학 가요? 또 학과 보고 간다고 말로는 그래요. 현실은 뭐 보고 가요?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갔는데 잘 맞네 하면 다행인데 안 맞아. 자,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자, 얘네들은 뭐냐? 자, 전공 1차 취업했죠. 전공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 아이들을 보니까 하향 취업이 높았죠. 하향 취업 비율이 거의 10% 이상 높습니다. 그렇죠? 하향 취업했다는 얘기 자체가 뭘 의미해요? 전공을 잘 택해야 된다. 옛날에는 의사가 되면은 어때요? 의사, 변호사 이런 게 되면 그냥 평생 먹고 살았죠. 돈도 잘 벌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내가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난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돼요? 신문방송학과를 가야죠. 성적이 안 돼서 나는 철학과를 갔어. 철학을 열심히 하는데 난 영화 감독이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전공을 하나 더 해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중 전공이에요. 3개까지 하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면 졸업장에 전공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맨 위에 철학,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로 취직하면 돼요? 신문방송학으로 취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감독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서강대 철학과 신문방송학과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복수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전공은 뭐예요? 졸업한 다음에 전공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얘는 졸업장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대입전형 일정에서요. 자,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11월에 원서 접수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11월에 원서 접수하던 게 없어지고 9월에 원서 접수는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11월 원서 접수가 없어졌으니까 언제 다 내야 돼요? 9월에 내야 되고 11월에 내던 대학까지 여러분이 검토해서 원서를 내야 된다. 다음이요. 그래서 원서 접수는 추석 연휴가 9월 10일까지입니다. 달력에는 9월 9일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뭐가 있어요? 대체휴일이 시작돼서 10일까지 해서 실제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8일까지 거의 일주일 사이에 그냥 부지런히 접수를 해야 되고 이전에 뭐가 봐요? 9월 3일날 9월 모평이 있죠. 모평을 보셔서 가채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나 가늠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 봤는데 앞으로 수능 성적하고 6월, 9월 성적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6월이나 9월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능이 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 재수생들이 6월 모의고사에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수능이 되면 매년 들어와서 원서를 내는 재수생이 14만 명쯤 돼요. 그 중에 실제 시험 보는 재수생이 12만 명쯤 됩니다. 그럼 얼마가 더 들어와야 돼요? 6만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들이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갈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6월 본 아이들 중에 또 재학생은 빠져나가요. 수능을 안 봐요. 어떤 애들이 안 볼까?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자, 정시는 작년하고 별 차이 없고 가나, 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총 6장, 정시에서는 총 가나다 1장씩 3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수시와 정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돼요? 수시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정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정시는 패자부활전이다 생각하면 돼요. 왜? 정시에 가면 재학생은 일단 분리해요. 왜 분리할까? 누가 와요? 정시에 재수생들. 재수생들은 뭐에 강해요? 수능에. 그래서 정시에서 붙는 애들의 거의 70%가 재수생이에요. 근데 재수생들은 또 수시 모집의 원서를 잘 써요?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주로 논술 전형 위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학생들만 우리끼리 경쟁하는 언제? 수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어때요? 모집 인원이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이 수시가 훨씬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수시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수시의 모집 인원이 정시보다 훨씬 많아요. 수시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원서를 6번 쓰니까 운이 좋으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번의 추가 합격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정시에는 몇 번밖에? 3번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수능의 영향력이 적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를 다 잘 봐야 돼요. 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근데 수시에는 몇 개만 잘 보면 돼요? 2개만 잘 보면 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요. 고대나 연대를 내가 정시 모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100분위로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98, 99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라고 있어요. 4년 장학금 지금 꽤 좋은 학과입니다. 한양대 정책학과 4년 동안, 지난 3, 4년 동안 합격자 평균 성적을 한양대가 발표를 했어요. 다 뭐냐면 평균이 96에서 97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성적이. 96이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쵸? 무슨 얘기야? 한양대 정책학과 가려면 5과목을 전부 얼마 받아야 돼? 1111 찍어도 재수 없으면 어떡한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시에서는 한양대 수능 최저 없죠. 올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수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재수생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 장점을 살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장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 성적이 좋아요. 나는 교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하는데 정시 모집에서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정시 모집은 거의 뭐로 결정돼요? 수능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능 80에 학생부 20. 사실 이 20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기본 점수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부는 대부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차지하느냐? 수능에서는 동점대 면별하는 정도 영향력밖에 없다라는 얘기. 물론 이제 예외인 대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있다 그러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수능 EBS 교재 얘기를 하면은 고3 애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EBS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그래. 사기당했다고. 자, 왜 EBS를 열심히 했는데 틀렸느냐? 뭐냐? EBS 문제를 그대로 안 쓰고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작년 수능부터 달라졌어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일 때 수능 문제에서는 EBS 교재에 있는 그림이나 도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부터는 EBS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비율을 확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EBS에 있는 게 나오면서 개념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자, 광해에서라는 시 알죠? 제목은 다 들어봤죠? 내용은 몰라도. 자, EBS 교재에서 광해 이육사님이 쓴 광해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 시를 써주고 EBS 교재에서는 이 시의 주제를 고르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이 시의 주제는 뭐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수능에서 똑같은 시가 나왔어. 그런데 똑같이 주제를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표절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제를 안 물어보고 뭘 물어봐? 이 시 중에 광야에서에다가 밑줄을 딱 쳐놓고 이 시어가 의미하는 뜻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해요? 새로운데 그러고 틀리겠죠.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요. 국어 A와 B는 뭐냐 하면은 하나 더 눌러주세요. 국어 A는 쉬운 국어다, 어려운 국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는데 국어 A는 쉬운 게 아니고 누구예요?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국어 A는 자연계 국어고 국어 B는 인문계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문과거나 예체능계 다 뭘 봐야 돼요? A를 봐야 돼요? B를 봐야 돼요? B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남자애들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사정관 전형에서 실제 사정 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면접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럼 뭘 물어봐요? 너 거기 어떻게 갔니? 뭘 물어보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전반적인 걸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잖아. 너 거기 어떻게 갔니? 그랬더니 학생의 대답이 뭐야? 버스 타고 갔는데요. 사정관님이 당황하셨죠. 그냥 가서 뭐 했니? 청소했는데요. 그래서 가서 뭐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는데요. 5분 동안 이제 사정관님은 여기 이제 물방울 생겨서 식은땀 뚝뚝 흐르고 애는 아무 생각 없고 붙어요? 떨어져? 떨어졌겠죠. 자, 남학생들은 남학생이었을 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남학생의 단점은 말을 안 해요. 여학생의 단점은 뭐야? 말만 많아요. 자, 사정관님이 질문하면 0.1초도 안 돼서 답변이 나와요. 이걸 하자, 자자자자 떠들어 막 5분 동안. 근데 사정관님이 5분에 딱 듣는 느낌은 뭔 소리를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사정관님이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평가를 좋게 못 받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야? 입학사정관 자료, 무슨 자료?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 자료는 뭐야? 생활기록부입니다. 대부분 입학사정관 자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는데 뭘 물어봐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너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했다고 써있는데 너 어떻게 해결했니? 너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좀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니면 너 독서활동 기록에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너 그거 읽고 어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저 안 읽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자살폭탄 테러죠. 그 학교 애들 생활기록부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쓰신 선생님은 어디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이 선생님이 추천하는 학생은 우선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왜? 책을 읽어도 오래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자, 내신은 좋은데 뭐가 없는가? 교내 활동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뭘 써야 돼?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교과 전형의 경우는 어떻다? 수능체제가 없거나 그러면 내신 합격자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한 상위 10개 안에 드는 대학들은 1등급 중반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다음. 정시에 수능 4개가 학 1.5 가지고 연대 가요, 못 가요? 학교장 추천으로 외부대에 상 받으면 이건 어떻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생활기록부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독서가 3학년 1학기까지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독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책을 읽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과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교과선생님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써주십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독서에서 교육부 예시사항이 달라진 건 뭐냐 하면은 작년에는 책을 읽고 이거를 느꼈다까지 있어요. 올해는 책을 읽고 이거를 느껴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까지로 더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으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생활기록부 마감은 8월 30날까지입니다. 계약하자마자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은 거 교과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교과선생님이 써주실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소개서를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잘 썼으니까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 뻥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 뻥이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내가 평가한 학생의 명단이 나와요. 내가 평가한 학생.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학생의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요. 대부분의 대학이. 오른쪽에 나온 거는 뭐냐? 사정관님들이 대학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기록하는 난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나빴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점점 좋아졌어요 라고 썼어요. 그럼 사정관님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정관님 어떻게 해요? 자기소개서를 교과 탭을 누르겠죠. 교과를 눌러서 딱 봤더니 얘 성적이 나쁘다가 1학년 때 나쁘다 2학년 때 좋아졌네? 3학년 때 다시 폭삭했네? 아이고 뻥치셨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 거짓말하는 애죠. 평가에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얘는 감점 받는 거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쓰든지 얘는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써도 뭐가 없으면은 생활기록부에 근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하냐? 교회 수상 실적이나 외국어 우수 성적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쓰지 마라 그랬죠. 그쵸? 점수를 쓰면 0점 처리하고 써도 평가에 반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쓰면 볼 거 아니냐? 쓰면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자, 내가 외부 어학 성적이 좋아요. 생활기록부에 못 쓰죠.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런데 내가 영어 성적이 좋아요. 그럼 사령관님들 얘 어떻게 평가해요? 영어 성적이 좋다고 쓰겠죠. 맞죠? 응? 자, 반대로 외부 영어 성적은 되게 좋은데 학교 영어 성적은 6등급이고 학교 영어 경시대회도 아무 상도 없어요. 그럼 사령관님들이 얘 영어 잘한다고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영어 성적이 좋다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거는 외부 실적 때문에 그래요? 교내 성적 때문에 그래요? 교내 성적이죠.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는 교내도 좋고 외부도 좋으면 교내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교내 수상이 없으면 외부 수상 아무리 좋아도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 뭐냐? 여러분이 한 문항당 쓸 수 있는 글자가 대부분 1000자입니다. 1000자인데 외부 수상 신청이 300자 썼어요. 그럼 내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건 몇 자밖에 없어? 700자밖에 없죠. 그럼 내 장점을 300자만큼 못 쓰는 거니까 손해다 하는 얘기죠. 넘어가 주세요. 다음 넘어가 이거예요. 표절 유사도 99%. 다음. 유사도 검사를 어떻게 하냐? 전체 연도래요. 기본적으로 대교협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3년치 들어가 있고 최대 5년치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표절하면 난 3년 전 거 뺏겼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 다음 눌러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 문장을 쫙 클릭하면 데이터를 쫙 뒤져서 그 전에 다른 아이가 쓴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별로 다 검색을 하고 순서를 바꿔 써도 유사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표절 안 하시는 게 좋고 표절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걸 안 보는 겁니다. 누구 얘기를 써야 돼요? 자기 얘기를 써야 돼요.